김광식 교수님께서 상당히 예리한 통찰과 비판을 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점은 지금 이 논문이 박사학위에 준거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보완 지금 이겁니까? 박사학위 논문은 이미 제출돼서 통과된 거고 그 내용에 이것이 연관돼 있어요? 일부 돼 있어요. 일부 돼 있고. 그래서 김광식 교수님이 이제 그 앞으로 보완하실 사항을 한 것은 이 박사학위 논문 이미 마스터가 됐고, 그 다음에 이건 다른 어떤 방향에서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그 권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오신 분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우선 그러면 송기현 교수님부터 코멘트. 네? 그 조신호라고 잘 안 들으셨어요? 좋은 줄 알았어. 아니 근데 눈이 아주 상당히 불편하신 것 같아요. 눈을 감고 있으니까 이렇게 뵈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가 스스로 최영춘 교수 말씀하시고 싶은 거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최영춘 교수님 먼저. 아니 특별히 말씀드릴 거 없고요. 김광식 교수님이 앞으로 향후 연구 과제까지 다 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리고 뭐 바치는 거에 대해서 아까 그 교육학이라든지 다른 제 학문에서 접근해 보는 방안 해주셨는데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연구원에서 한번 프로젝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자칫 그렇게 됐을 때 그 어떤 새로운 시나리오로 되면 안 되고, 여기 바탕을 해가지고 우리 백성옥 선생님이 불교를 하신 또 출가자이시고도 그러셨으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야지 전혀 창작 시나리오가 돼버리면 좀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으로 제 다른 학문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불교를 공부하신 분들, 제 학문은 저희 법학에서도 좋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이니까 바친다라는, 쉽게 표현해서 바친다라고 했는데, 이 불교 한 분하고 같이 발을 맞춰가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엉뚱한 것이 나오면은 그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또 김정 선생님 전반적으로 잘 골고루 잘 익혀주고, 특별히 그 논문의 그 패턴이 우리 쓰는 그런 양식이 아니게 뭐 추진 방법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제목을 다루시면서 해줬는데 그것도 뭐 참신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몇몇 사람들이 의논을 해서 방향을 좀 더 정해가지고 같이 연구해보고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도 좋고 철학도 좋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사합니다. 다음 김선정 교수님 한마디 하셔야 됩니다. 아니 송기영 교수. 송기영 교수님 지금 연구 중이세요. 우리 송 교수님이 뭐 명쾌한 논리로서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시니까. 송 교수 전문가예요. 지금 하시겠어요? 하세요. 저는 이 김희정 교수님하고 김광식 교수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직접 저는 백성옥 박사의 그 수행 공동체에 하여튼 여기 그렇게 쓰시고 계시니까 그게 따르죠. 그런 수행 공동체에 참여해서 공부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그걸로 제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배우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아까 최영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김희종 발표자 선생님께 묻고 싶은 건 이 백성옥 선생님 본도들이 늘 바치는 걸 말씀하시거든요. 백성옥 박사님께서 또 그렇게 가르치시고 계시고, 저도 또 백 박사에 대해서 한 두서너 번 여기서 발표를 한 게 있는데, 거기도 읽어보면은 이제 뭐 돈도 벌면은 바치고, 화내는 마음이 있으면 바치고, 기쁜 마음도 바치고, 다 부처님께 바치라고 그래요. 희노애락 일체를 그저 부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살면 된다고 하는데, 이 김희종 박사님, 근데 실제로 그렇게 바쳐보셨습니까? 어떻게 바쳐요? 우리가 바친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물건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 참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은 바치거나 주는 게 쉬운데 이게 좀 형이상학적인 마음을 바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 체험이 있으시면 그 바치는 마음에 바치는 태도나 마음에 대해서 체험이 있으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치는 게 이렇게 했더니 바쳐지더라는 식으로.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그 바친다는 것이 참 처음에는 생소했는데 많은 분들이 바치는 그 체험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 하냐면은 다급할 때, 네? 다급할 때 이게 자기가 알고 있는 수행법으로 해서 안 됐을 때, 마지막에 몰렸을 때, 그 어떤 뭘 하나 잡는 그런 심정일 때는 그걸 한번 집중해서 더 집중이 되니까 그때 받쳐지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좀 있겠지만 금강경을 밤새도록 읽거든요. 네. 네. 금강경을 이제 밤새도록 읽은 적이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에 7독, 뭐 10독, 21독까지 읽어봤는데, 근데 물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바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바치는 방법이지만, 금강경 독송 그 자체가 바치는 법이라고도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금강경 바치는 법이 형식이 세 가지 같은데, 자기 마음을 보고 밀기력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금강경 독송도 바치는 법이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원을 세워서 발음을 하는 것도 바치는 법. 근데 저는 금강경 독송을 하는데 밤새도록 읽다 보면은 그게 아마 바쳐지는 것을 체험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잠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잠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탐진치가 뭉쳐진 것이 잠의 형태라고 그래서 잠을 이렇게 닦으면은, 잠을 좀 극복하면은 굉장히 마음의 어떤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 잠을 극복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잠도 안 자면서 금강경을 뭐 7독, 10독 이렇게 읽게 됐는데, 그렇게 읽고 나면은 금강경 독주 그 자체가 바치는 법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 마음의 분별이 확 씌워진 것을 좀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독송으로 저는 바치는 것을 좀 경험한 적은 있습니다. 금강경을 독송하면 바치어진다 이 말이? 예, 제가 참 힘든 분별이 올라올 때 그 분별이 되고 금강경을 계속 읽다 보면, 근데 바치는 마음, 바치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그 분별이 사라지는, 네? 분별이 사라지는데 감쪽같이 사라져요? 예. 모든 걸 잊어요? 아까 누가 법산 스님 말씀을 하셨는데 김호중 교수가 얘기했나? 네. 뭐 금강경 5만독을 했다고. 법산 스님. 내가 법산 스님하고 친해요. 작년에 그러세요? 내가 법산 스님 뭐 유튜브에 자기 체험한 거를 올렸어. 그래서 지난 10월 달인가 내가 유튜브 내가 눈이 좀 어두워가지고 참 앞을 잘 못 보고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귀를 듣는 거 이런 걸 많이 듣는데, 주로 이제 이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종범 스님의 금강경 강의라든지 스님들의 그 여러 가지 그 불경에 대한 해설이나 이 본문도 많이 있고, 또 뭐 기독교 목사들 뭐 설교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또 그 말 잘하는 김영옥이 뭐 강의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 중에 이제 내가 가끔 이제 듣고 싶으면 금강경 강의 같은 거 종범 스님 강의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마치 법산 스님이 하나 뭐 유튜브에 올린 게 있더라고. 작년 10월 달에. 내가 이제 들으니까 자기가 그 날짜는 내가 잊어버렸어요. 6만독을 했대. 작년 10월 달에. 그러니까 우리 2023년인데 2022년 10월 달에 지금 통도사에 머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듣고서 전화도 통화했는데 축하한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금강경을 하는 분도 금강경이라는 게 가리키는 게 무소주, 무주상인데 핵심이 말이지. 또 무집착 이런 것인데, 금강경을 매번 읽을 정도도 내가 오늘 일독했다. 아침에 일독하고 점심에 일독하고 저녁에 2독하고 3독하고 오늘은 내가 10독을 했구나
그럼 그걸 갖다가 이제 메모를 해놓는다든지 마음속에 이걸 기억을 한다. 아니 도대체 그냥 읽으면 되지 꼭 뭐 내가 10년을 해가지고 10만 독을 했다든지 6만 독을 했다든지 5만 독을 했다는 걸 이거를 자랑으로 얘기해야 되느냐. 내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건강경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제대로 건강경 공부한다고 못 봐요. 아 잊어버리고 말이 집착을 벗어야지. 부처님한테 내가 공덕 쌓는다고 말이지 오늘 건강경 1도에 아 내가 5만 도 했어. 아니 법상 스님네 만나면 한번 얘기 뭐 그걸 자랑하고 앉았느냐고. 그냥 습종이 말이지 건강경 독서가면 독서했지. 매번 오늘은 5만 3천 도 했다. 오늘 5만 3,110도 했다. 이거 만날 이거 위에다가 거기 집착해가지고 한 평당 바라다 가는 거 아니야? 그 뭘 깨쳐? 건강경 10만 도 가면 뭐 오는 게 있어? 만약 그거 10만 독이나 11만 도 거기다 마음 집착하고 있으면 건강경은 개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제가 아 미안해요. 내가 이제 목소리가 커. 아니 도대체 건강경을 하는 분들이 뭐 내가 배승호 박사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뭘 그렇게 뭐 내가 무슨 반야신경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뭐 내가 오늘 10만 독 했다고 보면 아니 이게 집착을 버리려고 우리가 말이지 불교 공부를 하는데 뭘 그렇게 뭐 읽은 거에 대해서 그냥 자만심을 가지고 집착을 하고 몇 독 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냐 이 말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게. 바치는 마음 공부할 분들 말 좀 들어봅시다. 제가 대신 좀 말씀드려요. 뭐 그렇게 흥분하실 거리가 없어요. 아니 내가 말만 하면 흥분을 잘해 미안해. 네. 내가 원래 수양이 없어서 그래.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건 뭐 용서하시오. 네. 제가 한 50년 됐습니다. 건강경을 독성하고 바치는 법을. 전 대단한 거기에서 많은 정말 근데 그건 처음 해보지 않고는 도저히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 왜 그렇게 날짜를 하는 거 하니 굉장히 100일 단위로 하신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기장을 저는 쭉 뭐 하여튼 어릴 때부터 일기장을 지금까지 매년 썼으니까 뭐 그 말할 수 없는데 그걸 독송하기 시작한 100일부터 써나갔습니다. 정말 그대로. 근데 가끔 이제 이사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그걸 할 때 그만 내가 놓친 게 있어요. 그 100일 된 일기장을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송경 교수님 말씀대로 이걸 꼭 이렇게 적어 나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꾸준히 적어 나갔는데 어느 순간 일기장을 잊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무리 날짜를 기억하려고 해도 잘 날짜가 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분명히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날짜를 기록하고 점검하는 데에 대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백선생님이 100일 단위로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제가 이제 뭐 이런 말씀까지 여기서 드리기는 뭐하지만은 바치다가 보면요 어디까지 바치게 되는 지금 좀 이렇게 아침에 또 바치다 보면은 자연히 푸틴에 대한 것을 바치게 되고 예? 우크라이나에 대한 걸 바치게 되고 지금 지진이 난 거기에 대해서 바치게 되고 이거는 내가 왜 이걸 바치고 있나 할 정도로 거기다 지진 난 데다 뭘 바쳐? 이 바친다고 하는 것 자체 발명을 광명을 거기다가 제공하는 겁니다. 부처님 광명을 아시겠어요? 바친다고 하는 게 막연히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바친 그 마지막은 뭐가 되냐? 광명이에요. 이 중생이 그냥 어두우니까 중생이라고 그러는 건데 사실 피비 중생이고 비불 중생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원래는 중생이 아니죠. 원래는 이 생명체 자체를 열애라고 보고 광명이라고 보는 것인데 이게 자꾸 미혹해지니까 바치지 않고는 미혹해진 때를 벗길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왜 이렇게 내가 전에는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은 이랍 전쟁 일어났을 때 비행기를 못하게
금해수입니다. 뉴욕에 제가 가야 되는 뉴욕 법당이 있었으니까 도대체 여기서 알 수가 없어요. 기운을. 심지어 협대하고 이제 밑에 구두 밑창까지 검사를 받아가면서 들어갔어요. 개전날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받치기 시작하는데 바로 되면 자꾸 기침이 나는 거예요. 기침이. 받치니까 기침 나지. 아니,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기침이 나나. 근데 나중에 받쳐보니까 이게 꾸짖는 마음이들. 꾸짖는 마음. 걔가 킁킁킁킁 짖는 게 걔가 꾸짖는 마음이 그게 사실은 인간에 대해서 도둑에 대해서. 근데 이것도 바쳐야지 내가 뭐를 꾸짖는 마음이 있으면서 뭘 바친다고 그랬나.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다 꾸짖는 마음이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러시아에 대해서 꾸짖는 마음. 이게 꾸짖는 마음이야. 근데 이것도 바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꾸 바치다 보니까 기침이 떨어졌어요. 기침이 떨어지면서 이게 전쟁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끝나겠다. 화생방 같은 걸 터뜨리거나 이러면은 이게 뭐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빠지겠는데 많이 호전돼서 뭐 한 일주일이나 열흘밖에 안 가지 않았어요? 속전속결됐죠. 그래서 CNA까지 제가 찾아갔어요. 그게 뉴욕에서는 방송하는 것도 한국 방송이 전부 그렇고 그 다음에 CNN을 가니까 거기 조금 객관적으로 하더군요. 거기도 또 그 유명한 남보의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긴 또 그 나름대로의 정서가 있어서 그럼 지금 아까 김광식 교수님 지적한 대로 그 시대의 상황, 환경의 어떤 그 여건 이런 걸 잘 주목해서 이 논거를 쓰셔야 완성이 됩니다. 그게 개입이 안 된 그 환경과 시간과 여건이 빠진 그거는 이론일 뿐이에요. 그거 안 돼요. 이게 합쳐져야만 우리 실생활에 유용한 것이 되죠. 그래서 뭐 바치는 얘기를 제가 더 많이 할 수는 없는데 그 이외에 이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한테.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건 바치는 얘기 저기 한 게 아니고. 바치는 얘기죠 이게. 금강경 5만 독을 했다고. 글쎄 그것도 몇 달 있다가 또 6만 독 했다고. 그러니까 이건 금강경 읽는 게 아니라 몇 독 했다는 걸 자랑하려고. 그건 아상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상이야. 맞아. 금강경을 상을 버리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맞아. 그렇게 자꾸 몇 독 했다고 자랑하면 그건 오히려 맞는 상에 말. 집착하는 거 아니야 말이야. 내가 그 얘기하는 거야. 들어보세요.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무슨 근데- 바치는 얘기 뭐라고 그랬어? 근데 바치는 것이 바로 금강경 독성과 이원화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일원화되어 있어요. 이걸 그럼 아주 끝까지 아세요. 대답을 그렇게 금강경 열심히 읽는 게 바치는 거라고. 그렇죠. 됐지 뭐 이렇게 말이 길어 또. 말이 기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걸 김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금강경 읽는 것이 바치는 바치는 거예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니 뭘 금강경 그렇게 해. 자체가 무주상 무시 아닌가. 무상무주면 무상무주인 금강문을 아상인상 수사상이 다 벗어난 건데 그게 바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일어나는 얘기지. 말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 많아서 죄송합니다. 아유. 결론은 좋아. 그만. 그다음에 다른 분, 이게 진행을 해야 돼. 이 시간. 그다음에 저기 백만도 있다고 자랑하는 게 내가 싫다 이거야. 그거는 그건 맞는 상을 말씀이라고. 버리지 않는 거 아니야? 맞아. 그건 맞아. 금강경 왜 읽어 그럼? 그건 맞는 말씀이라고. 그만해. 이거 저기 윤선영 교수님. 이거 되는 거야? 사람이 적으니까 뭐 말을 많이 하고. 가만히. 질문한 데 대한 예. 아니 저 대답해야지. 일단 아니 저기 마이크가 넘어왔으니까. 아니 사회자 발언권이 없어요. 이 마이크가 넘어왔으니까. 예, 일단 넘어왔으면 내 권한이고. 맞아요. 네, 제가 이렇게 분위기도 전환하기 위해서 이 논문이 다 한정돼서 이렇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이 논문 제목을 오래영 박사께서 정확하게 없습니다만 한 달쯤은 됐지 싶어요. 지금 한 달 전에 말이죠. 이걸 보고 내가 보고 어떤 생각했냐면은 조금 크게. 그거 폈어요. 켰는데 바짝 대고해야 돼. 막 대고 좀 악을 쓰겠습니다. 이 논문 제목을 보고 말이죠. 성격에 내가 주목했습니다. 이 논문을 제목을 보고요. 그러니까 수행 공동체의 성격. 근데 나는 이제 한번 개요하고 성격을 개요를 해요. 성격이 묶었나 그걸 잘 모르겠고요.
또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 논문 체계가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스kim 어떻게 짰냐면은 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요 성격 그리고 어떤 이제 금강산하고 비교했거든요. 이게 백소 연구 소사 공동체의 성격을 규명하려면 그 비교는 좀 그 전에 해야 그 이쪽에 그 소사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지. 왜 그 성격 규명해놓고 그걸 하냐는 것은 난 조금 이상했는데 하여튼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아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내가 김 박사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이제 어떤 입장이냐면 나는 훈장이니까 국민학교 학생 같은 기분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백성호 박사의 소사 수행 공동체 개화 성격, 그러니까 이제만 개는 잘 모르겠고 성격이라면 그럼 이 건물을 봐가지고 그 백성호 박사의 소사 그 수행 공동체의 성격이 뭐가 두드러지 나와야겠단 말이야. 성격이. 성격 그것이 뭐냐면 김 박사 나름의 해석, 김 박사 나름의 관점, 김 박사 나름의 보는 그 결론 그런 게 좀 나왔으면 한 게 지금 내가 좀 기대했고 그랬는데 그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한번 말 바꿔봅니다. 이 논문에서 다시 보면은 내가 이야기로는 그 성격이 주목하는데 백성호 박사의 소사 그 수행 공동체의 성격을 요약해서 말이죠. 예를 들면 1, 2, 3, 4를 줬고 그 뺐다를 간추려 지면 공부가 되겠습니다. 부탁합니다.